이 이야기는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했던 한 가정이 남편의 불륜과 그 끝에 찾아온 비극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내는 진실을 마주한 뒤 결코 예상치 못한 길을 걷게 되었죠.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균열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그 말을 그저 흔한 위로쯤으로만 여겼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요. 20해를 훌쩍 넘게 살아온 지금 남편 박성호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매일 바쁘게 일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밤늦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온 성우는 넥타이를 대충 풀어헤치더니 제 눈길을 피하듯 무심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셔츠에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낯선 향, 제가 쓰던 것도 우리가 사던 것도 아닌 향이었습니다. 피곤하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침실로 들어가 골아 떨어졌습니다. 고지어 들려오는 거친 코 고는 소리.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제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남편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두었을 텐데 그날따라 이유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지갑을 열자 신용카드, 현금 사이로 낯선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반짝이는 호텔 로고가 새겨진 카드키. 호텔에서 발급하는 여분의 키 중 하나였습니다. 출장도 없다던 남편, 야근이라고만 했던 남편. 그의 지갑 속에서 왜 이런 게 나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그냥 실수로 들어간 건 아닐까? 누군가 준 걸까? 억지로 합리화를 해보았지만 제 속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의 태도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며 늦는 날이 잦아졌고 제가 다가가면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이 카드키 하나와 맞물리며 무섭도록 선명한 답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카드키는 마치 차갑고 묵직한 증거물처럼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북을 치듯 요동쳤고 땀방울이 식탁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실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무심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져 있는 그의 얼굴을 보자 분노와 허탈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 20년을 함께 했는데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온 걸까요? 결혼식 날 서로의 손을 잡고 울며 약속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손 놓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잔혹한 배신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카드키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파올 만큼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성호가 옆에서 골아떨어져 코를 고는 동안 저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예전엔 든든한 안도감을 줬지만 지금은 제 귀를 찢는 쇳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만 감으면 카드키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제 가슴을 찌르듯 괴롭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우연일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해버렸다는 걸요. 며칠 전부터 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았고 벨이 울리면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가족과 대화하기보다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묻자 그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일이 많다라고 퉁명스레 말했죠. 그 순간마다 제 가슴은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카드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작은 카드가 내 인생을 갈라놓을 칼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을 보는데 그 뒷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지 말고 들어와. 하지만 속으로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오늘도 나를 속이러 나가는 거야? 성우는 짧게 알았어라고 답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집 안에 철문이 내려앉은 것처럼 제 가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집안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머릿속에는 카드키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또 다른 단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바지를 정리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맥주 2캔, 과자 1봉지, 날짜와 시간이 새벽 1시 반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시각 그는 분명 집에 없었습니다. 맥주 2캔이라니 혼자였을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겠죠. 그 누군가와 웃으며 과자를 뜯고 술잔을 부딪혔을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얀 종이에 찍힌 검은 글자가 제 눈에는 불륜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곧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야. 저는 웃으며 그래, 다녀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반드시 제 눈으로 보겠다고. 저는 가방에 카드키를 넣었습니다. 그 카드가 아직 유효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 창밖 불빛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카드가 지난번에 쓰던 방의 여보는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발걸음은 이미 호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로비에 들어서자 차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무심히 묻는 척 했습니다. 혹시 카드키가 2장 발급되면 하나로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통 체크인할 때 2장씩 드립니다. 어느 쪽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발견한 카드키는 여분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아마 다른 한 장을 들고 이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호실 번호를 확인한 뒤 문 앞에 선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카드를 꽂았습니다. 초록 불빛이 깜빡이며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침대 위에 던져진 남편의 재킷, 탁자 위에 놓인 2잔의 와인잔, 그리고 소파 위에 무심히 올려진 여성의 작은 가방. 숨이 막혔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부정해온 의심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젊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 하지만 며칠 전 남편 옷깃에서 맡았던 그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건을 움켜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았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방문이 열리며 남편 성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던 일이야? 성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 박성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는 수건을 움켜쥔 채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호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제 귀에 변명처럼만 들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침대 위에 던져진 그의 재킷, 탁자 위에 놓인 두 잔의 와인잔, 그리고 젊은 여자의 가방. 모든 게 제 눈앞에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뭘 더 설명해야 해? 다 봤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그냥 오해야. 일이 있어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제 눈빛이 그의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다 들켰잖아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로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지금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세월, 제가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전에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 즐겁게 술 마시고 웃었겠지.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나는 끝까지 포기 안 해.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방 안에 정적이 더 무겁게 깔렸습니다. 성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쉬었고 여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라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얼굴은 절대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호텔 복도로 나왔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호텔 복도에 남겨둔 남편과 내연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 뛰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어. 이 사람과 맞서야 해.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이들의 사진만이 어두운 집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웃으며 찍었던 가족사진이 지금은 조롱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야? 회식이라고? 야근이라고? 아니면 또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했어? 성호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민, 제발 피곤하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그의 태도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넘어가자고? 내가 뭘 못 본 줄 알아? 카드키, 영수증, 그리고 내 옆에 있던 그 여자까지. 다 내 눈으로 봤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큰 분노의 진동이었습니다. 성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그냥 잠깐 만난 거야. 큰 의미 없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모욕이었습니다. 20회를 함께한 제 삶을 단 두 글자로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나랑 산 세월은 뭐였는데? 내 자식, 내 가정, 그 모든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였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 그냥 실수야. 실수라면 왜 호텔 키가 2장이야? 왜 그 여자가 수건을 두른 채 내 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 실수야. 제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집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 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실수라고 우길 거면 그렇게 해. 하지만 기억해. 나는 이대로 끝내지 않아. 너와 그 여자, 둘 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고백처럼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주차장을 향해 걷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정민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수건을 두르고 나왔던 바로 그 여자 최나리. 이번에는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당함과 도발이 동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날은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 아셨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 담담함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성우 씨, 저한테 마음 있어요. 적어도 저랑 있을 땐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던데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제 귀에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가 뭔데 내 가정을 함부로 입에 올려? 나리는 오히려 한 발 다가서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정이요? 이미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라 당신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그 사람 잘못이 크지. 하지만 넌 알면서도 끼어든 거야. 기혼자란 걸 알면서도. 나리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곧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에 꼭 명함이 필요해요? 저는 성우 씨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당신이랑 있을 땐 그런 표정 없었을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제 존재를 단 몇 마디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말한다면 너도 각오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 가정을 짓밟은 값, 내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나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매끄럽게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복수심이 뒤엉켜 제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내 연녀,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최나리의 눈빛과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자꾸 떠올라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의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은 채 20년 세월이 파도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물로 맹세했던 순간, 첫 아이가 태어나 밤새 젖병을 들던 시간, 남편이 승진했다고 기뻐하며 술잔을 부딪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가정을 짓밟고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들에게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학 시절 동문이었던 김태훈 변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민아, 웬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태훈아, 나 남편이 바람 피웠어. 그 한마디에 제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갈라졌습니다. 태훈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민아, 진정해. 자세히 말해줄래? 저는 카드키, 영수증, 호텔에서 본 장면, 그리고 나리와의 대면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제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태우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법은 내 편이야. 내가 겪은 건 분명한 배신이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내연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정말 그 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당연하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건 명백한 잘못이야. 순간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짓눌려 있던 분노가 방향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흘려보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세상 앞에서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드리운 듯 흐린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남편도 내연녀도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며칠째 우리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남편 박성우는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했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나 사이엔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집안 가득 메아리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을 겁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몸은 좀 어때?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제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에 절은 표정,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 그리고 제 눈을 피하는 시선. 모든 것이 그날 호텔에서 본 장면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는 거야. 제 속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뭐라고 했지? 해볼 테면 해보라고? 나리의 도발이 떠올라 치를 떨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보여줄 차례야. 내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끝까지 버티는 여자인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라고 중얼거릴 때조차 차갑게 눈길만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붙잡거나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요. 그가 이미 발을 담근 늪은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늪 속으로 그와 그녀를 함께 밀어넣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게 만드는 것. 저는 조용히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태훈의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비해. 곧 시작할 거니까. 제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내연녀의 달콤한 말 속에 빠져 있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칼날을 갈고 있는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동안 흘린 눈물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가 해야 할 건 눈물을 닦는 게 아니라 손에 증거를 쥐는 일이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지갑, 바지 주머니, 서류 가방.
그 속에서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튀어나왔다. 편의점 영수증, 이름 모를 식당의 계산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향수 시향지. 모두 사소한 것 같지만 내게는 칼날 같은 증거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 장소, 그리고 카드 번호.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떨리던 손이 점점 차갑게 굳어졌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변호사 태훈을 찾았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했구나. 나는 가방을 열어 영수증과 사진들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걸로 충분할까? 태훈은 서류들을 꼼꼼히 훑어본 뒤 차분하게 말했다. 충분해.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흔적이야. 더 모을수록 완벽해지겠지. 나는 숨을 고르며 그에게 물었다. 그 여자 최나리, 그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어. 법정에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불타올랐다. 나를 짓밟았던 말들, 해볼 테면 해보라던 그 웃음소리, 남편의 거짓된 침묵. 이제 그 모든 것을 법정에 세워야 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다. 물론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남편과 마주해야 하고 나리와도 다시 부딪혀야 한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속삭였다. 박성호, 최나리 이제 너희 차례야. 내가 끝까지 보여줄 거야.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이 붉게 번졌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확신했다. 무너졌던 내 인생은 이제 복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다. 아침이면 밥상을 차렸고 저녁이면 식탁을 정리했다. 겉보기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속은 이미 전쟁터였다. 박성호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행동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는 모습. 늦은 귀가 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숨을 수 있다면 끝까지 숨어봐.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모른 척할 것 같아? 나는 이미 태운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모아둔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사진들은 하나의 두꺼운 파일로 정리되어 내 손에 있었다. 그 파일을 펼칠 때마다 내 심장은 차갑게 뛰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다. 그날 저녁, 성호가 집에 들어왔다. 오늘도 늦었네. 내 말에 그는 무심히 대답했다. 일이 많아서. 익숙한 변명이었다.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성호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 얼굴이 낯설어서. 그 짧은 대화가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못한 듯 뒤척였다. 나는 그의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 귀는 그의 한숨을 똑똑히 듣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을 가장의 나리를 마주쳤다. 카페 유리창 너머,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이정민 씨, 아직도 그만둘 생각은 없나 보네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만두라니? 이제 시작인데.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의도적으로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속에는 영수증, 사진, 카드 기록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알지? 법정에 서면 당신 얼굴은 더 이상 가릴 수 없어. 나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 정말 무섭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내 싸움은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복수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성우가 들어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으로도 나는 그의 얼굴이 굳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나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며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네. 내가 말을 꺼내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회의가 취소돼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식탁 위에 파일을 올려놨다. 두툼하게 정리된 영수증과 사진들.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게 뭐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내가 다 모으고 있다는 증거야. 이제는 변명도 소용없어.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민, 그만 좀 해. 왜 그렇게 집요해?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 말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냥 넘어가자고? 20해 동안 내가 지켜온 가정이야. 내가 흘린 눈물, 내가 버틴 시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몰라. 집에만 있으면 다인 줄 알지. 나도 답답해서 숨 막혀서, 그래서 잠깐.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잠깐. 내가 내 눈앞에서 그 여자랑 술잔을 부딪히고 같은 방을 쓴 게 잠깐이야. 그 여자가 내 옆에서 수건을 두르고 나온 게 잠깐이라고? 내 목소리는 울부짖듯 터져 나왔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죄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좋아. 이제 당신 선택해. 그 여자냐, 아니면 이 가정이냐.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20해의 세월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눈물이 치밀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좋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더 이상 아내로서가 아니라 상대방으로서 널 대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 그 말에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 안에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온기가 없었다. 대신 싸움의 냉기만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카페에 들렀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 커피를 시켰는데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최나리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내 맞은편에 앉았다. 사람들이 오가는 대낮의 카페, 굳이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여기서 다 보네요, 이정민 씨.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며 가볍게 웃었다. 나는 손에 들린 머그잔을 꽉 움켜쥐며 차갑게 물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 가정을 깨트려 놓고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날 조롱하는 거야? 나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조롱이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성우 씨, 이제 저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이랑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여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내가 뭘 알아.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세월을 함께 했는지, 뭘 지켜왔는지. 내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끗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나는 순간 창피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가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그 짓을 했어. 이제는 법정에서 책임져야 할 거야. 나리는 한 모금 커피를 마시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법, 웃기지 마세요. 사랑이 무슨 죄라도 되나요? 오히려 당신이 불쌍해 보여요. 남편 마음도 못 잡고 이제 와서 책임을 묻겠다니. 그녀의 태도는 차가웠지만 순간 손끝이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도 두려운 것이다. 내가 진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다. 사랑, 그건 미친 집착일 뿐이야. 내 인생을 무너뜨린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카페를 나서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하지만 창피함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건 분노와 확신이었다. 이 싸움은 이제 내 안에서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 모두 끝까지 끌고 가겠어.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다. 받아든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박성호 씨 부인 되시죠? 남편분이 호텔 객실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정신없이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시트 위에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다. 산소호흡기를 댄 채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마비입니다. 고혈압과 과로가 겹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심장마비 과로 죄송합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오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두고 가버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내연녀 최나리였다. 검은 옷차림에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의문이 풀렸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숨이 막혔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20해를 함께한 남편, 내 인생의 절반을 바친 사람. 그가 끝내 택한 자리는 내 곁이 아닌 내연녀의 품속이었다. 나는 치를 떨며 눈물을 삼켰다. 좋아. 그 사람은 이제 갔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짓밟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가정을 조롱한 대가 내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내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차가운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영정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 박성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생전 그대로의 미소였지만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그가 마지막까지 내 곁이 아닌 다른 여자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조문객들이 속속 들어오며 나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수군거림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랑 내연녀랑 있다가 죽었다더라. 작은 목소리들이 귀에 꽂혔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술렁였다. 검은 상복 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최나리였다.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저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내 손이 떨렸다. 마지막 인사.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남편의 마지막 숨을 빼앗아간 게 누구인데? 그 옆에 서서 웃던 게 누구인데? 사람들이 숨죽이며 우리를 바라봤다. 장례식장의 정적이 날카롭게 갈라졌다. 나리는 순간 흔들리더니 억지로 태연한 척 고개를 들었다. 저도 사랑했어요. 그 사람, 저한테 진심이었어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심. 그럼 나는 뭐야? 20해를 함께 산 나는. 내 아이들은. 그 모든 세월은 내 말 한마디에 다 지워져. 내 울부짖음에 방 안이 술렁였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남편은 이미 갔어. 하지만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무너뜨린 내 가정, 내가 앗아간 내 삶 법정에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할 거야. 나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나는 영정 앞에 무릎 꿇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당신은 배신했지만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니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끝없는 조사를 거쳐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단정한 검은 옷을 입고 변호사 태움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섰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법정 맞은편에는 최나리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나와 마주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차갑게 받아쳤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최나리는 고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고 고인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긴 시간 끝에 찾아온 해방감이었다. 최나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나는 고개를 들고 판사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6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 안이 술렁였다. 나는 그제야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다. 그 순간 20해 동안 함께했던 남편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가 남긴 건 배신과 눈물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내 눈앞에 선 건 오직 나와 아이들,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 할 내 삶뿐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속삭였다. 청우, 내가 내게 준 건 상처뿐이었지만 난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 이제 내가 없는 자리에서라도 나는 나답게 살 거야. 따뜻한 햇살이 법원 앞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